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장비주의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로 투자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의 영향이 한몫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어제 코스닥 반도체 업종의 지수는 1070.65로 한 달 전보다 3.17%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투자 환경이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이 과거처럼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장비업체 투자가 제한되다 보니 심리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이 영향을 국내 장비주들도 받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올 3분기쯤에 반등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평택 등의 투자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중국 우시 공장이랑 경기도 이천 공장 증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공장 가동은 생산량을 늘리는 측면이지만 생산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공정 미세화만 하려 해도 장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작업만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장비 수요가 없지 않기 때문에 장비주 또한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마감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6일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으나 국내 금융시장의 큰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무역 분쟁 우려가 증시에 선반영돼 큰 폭의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에선 관세부가 불확실성 해소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실제 관세부가 이후 뉴욕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과거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이후 주가 흐름을 평균했을 때 조정은 2개월 이내 마무리되고 이후 2, 3개 분기 상승 흐름을 보이며 평균 수익률은 10% 낙폭 기준일 대비 10%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를 보면 고점 대비 12% 조정된 지금은 저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연말 내 이전 고점 회복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3억 원, 329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158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8.36포인트 오른 2294.16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81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28포인트 상승한 814.56의 장을 연 지수는 개장 내내 810선 중반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등락은 엇갈렸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펄어비스 등이 크게 올랐고 바이로메드와 신라젠,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강세로 종료했습니다. 반면 나노스는 크게 하락했으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HLB, 셀트리온 제약, 포스코 캠텍, 카카오엠 등이 내림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64억 원, 139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351억 원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거래일보다 4.91포인트 상승한 813.19로 종료하며 종가 기준 8거래일 만에 810선을 회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종이목재, 철강금속,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수창고, 통신업 등 다수의 업종이 1%대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보험업, 은행, 금융업, 운수장비, 의약품 등은 약세로 종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장비와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운송, 일반 전기전자, 통신 서비스 등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이날 어떤 종목을 또 담아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NC소프트, LG생활건강 순으로 물량 담아냈습니다. 반면 기관은 LG화학,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순으로 순매도 보였고요. 기관은 LG생활건강,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아프리카TV, 펄어비스, BH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스튜디오 드래곤, 삼천당제약, YG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SM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로 수급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현지 시간 10일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노르웨이 해상 원유 굴착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쉘이 운영하는 크나르 필드 지역 유전의 생산이 중단됐다는 소식과 함께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원유 생산 차질 등으로 장 초반에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79.51달러, WTI는 74.7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이란 원유 제재와 관련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일부 제재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카이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나라가 제재 유예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WTI 전일보다 0.4% 상승한 74.11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 실적 기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업들의 2분기 실적과 글로벌 무역전쟁 동향, 영국 정치 불안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역정책 관련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적 기대가 증시를 이끌었는데요. 주요 지수는 전일에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주요 은행주의 약진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날은 펩시가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2분기 실적 발표 기대를 키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전거래일보다 143.07포인트 상승한 24,919.66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7,759.20에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9.67포인트 상승한 2,793.84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영국의 정치적 혼란과 전 세계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도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서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문제에서는 당장 확전이 예상되지 않은 점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영국 외무장관과 브렉시트부 장관의 잇따른 사태로 인해 테리사 메이 총리가 불신임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정치적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시장은 전망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0.05% 상승하며 7,692.04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카크 지수는 전날보다 0.67% 상승한 5,434.36으로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53% 상승한 12,609.85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10.67%, 6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283.49로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1.9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11.27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전일 대비 0.86% 상승한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400원 올랐고요. 46,7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1.21% 하락했습니다. 1,500원 하락했고요. 122,0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1.2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000원 떨어진 305,0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6% 하락한 현대모비스입니다. 3,000원 떨어진 202,0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2.84% 낙폭 예상됩니다. 1,500원 떨어졌고요. 51,5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1.9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000원 떨어졌고요. 142,7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17% 하락했습니다. 500원 떨어졌고요. 293,5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입니다. 0.48% 하락했습니다. 1,300원 떨어졌고요. 27만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0.28% 하락했습니다. 방금 보합권으로 변경됐습니다. 17,6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보합권에서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600원에 장 시작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1.88% 하락했습니다. 800원 떨어졌고요. 41,7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0.14% 상승했습니다. 7,1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입니다. 1.57% 하락했습니다. 350원 떨어졌고요. 25,1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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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0일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개장했지만 2,300대 안착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금융주 랠리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개장 초 2,300을 돌파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고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결과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일 대비 8.36포인트 오른 2,294.16으로 마감했습니다. 상당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종이목재와 철강금속,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수창고 등이 1%대 상승을 기록한 반면 음식료품과 의약품, 운송장비, 은행, 보험 등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1.54% 올라 46,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하락 전환에 0.34% 내렸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1.06%, 2.34% 하락했습니다. 포스코와 네이버, LG화학 등이 오른 반면 현대차, KB금융, 삼성물산,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등은 내렸습니다. 한편 삼영화학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동양네트워크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611개와 218개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장중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 810대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9포인트 오른 813.19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통신 장비가 3.95% 올랐으며 IT 종합, 인터넷,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 등이 상승한 반면 방송 서비스와 IT 부품, 제약, 비금속 등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1.86% 그리고 1.05% 하락했습니다. 메디톡스가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한때 85만 9,8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쓴 이후 하락 전환에 2.72% 하락했습니다. 한편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등이 올랐으며 나노스가 11.39% 급락했고 HLB, 포스코캠텍, 카카오엠, 휴질 등이 밀렸습니다. 한편 코오르티슈즈는 오늘 9월 인보사의 미국 3상 돌입 소식에 4.93% 올랐습니다. 케어랩스가 소셜 데이팅 플랫폼 앱 개발업체 BNK랩 지분 100% 인수 소식에 1,812%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928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24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8포인트 오른 1,11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디톡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10일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사상 최대 분기 매출 588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메디톡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84만 원에서 19% 상향한 100만 원으로 제시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보톡스 시장이 고성장 중인 중국에서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이 중국에서 3번째로 허가를 받게 되면 중급 정도의 제품으로 확실한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럽 진출까지 가시화된다면 목표 주가가 추가로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시간 메디톡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66%가량의 하락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애경산업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경산업도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유한타증권연구원은 2분기는 중국 수요를 할 수 있는 수출 부문이 홈쇼핑 매출을 넘어서는 첫 분기가 될 것이라며 화장품 부분의 채널별 성장률은 홈쇼핑 7%, 면세점 140%, 그리고 수출 10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애경산업의 수출은 대부분 중국 온라인 역직구로 소비되는 실수요 매출이며 2016년 타오바오 글로벌 입점을 시작으로 수요가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수요가 상승하면서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시내 면세점 내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게 됐고 방한 중국인 유입이 회복되면서 면세점 채널의 효율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애경산업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 정도의 하락률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77,20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분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공장 이슈 해소와 하반기 연결 개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이날 셀트리온에 대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분기 개별 매출액은 2,5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67억 원으로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 시각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0.36%가량의 하락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이후 실적 개선과 인도 진출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3분기 이후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증권가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또 지난 9일에는 인도에서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인도는 중국에 이은 제2의 휴대폰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췄다며 미중 무역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도 시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76%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9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 마감 동향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축소했고요. 상하이 증시는 특히 반락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었고요.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44.71포인트 올랐습니다. 22,196.89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기는 했지만 상승세는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대만 각권 지수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36.61포인트 올랐습니다. 1756.89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미국 나스닥의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면서 소폭이나마 오름세 이어간 채 마감한 대만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2.52%포인트 올랐습니다. 2827.62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상하이 증시는 오후 들어서 하락했다가 마감 직후에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장 모두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포인트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78.33포인트에 코스닥 지수는 2.35포인트 하락하며 810.84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업종이 현재 1.54%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이 현재 3.07%가량 빠지면서 3%대 초반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2.88%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16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5,040원 보여주고 있는 한화생명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DB손해보험 보겠습니다. 2.42%가량 역시 하락해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66,600원 보여주고 있는 DB손해보험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해상 보겠습니다. 2.25%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현재 구간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8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34,750원의 거래가 확인해주고 있는 현대해상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ING생명 보겠습니다. 1.56%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는데요. 65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보여주면서 낙폭이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9,000원 보여주고 있는 ING생명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삼성화재 보겠습니다. 1.67%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는 삼성화재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264,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수 장비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1.95%가량 주가 빠지면서 자동차 대표주로서 하락 출발한 현대모비스 종목입니다. 4,000원 정도 주가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201,0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모비스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위아 보겠습니다. 1.84%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75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40,050원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위아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GMB코리아 보겠습니다. 1.53%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13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370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비금속 광물업종 보겠습니다. 1.65%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쌍용 양회 종목이 5% 넘게 빠지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5.23%가 내리면서 낙폭이 깊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8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5,080원 보여주고 있는 쌍용 양회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벽산 보겠습니다. 1.2%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4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3,280원 보여주고 있는 벽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료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8%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게 되면 한성기업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4.17%가량 주가 빠지면서 4%대가 넘는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4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8,100원 시연해주고 있는 한성기업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롯데푸드 보겠습니다. 2.36%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는데요. 2만 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2만 6천 원 보여주고 있는 롯데푸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이 현재 2.67%가량 빠지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950원가량 주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34,55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해상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동홀딩스 보겠습니다. 2.37%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14,400원 보여주고 있는 일동홀딩스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든브릿지 증권까지 보겠습니다. 1.93%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6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3,050원 보여주고 있는 골든브릿지 증권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0.65%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35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4만 6천 원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0.69%가량 주가 빠지면서 0.6%대의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86,600원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 보겠습니다. 현재 0.85%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1,0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파란불 들어와 있는 카카오 종목인데요. 현재가는 11만 6천 원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7년 연속 파업에 장 초반 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0.81%가량 주가 빠지면서 1,0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2,5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까지 보겠습니다. 1.13%가량 주가 빠지면서 1% 넘게 빠져주는 모습인데요. 35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만 650원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제약업종이 현재 1.65%가량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면서 어제 상승세 보여줬지만 오늘 하락하고 있는 바이오니아 종목인데요. 330원 정도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660원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니아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포스트 보겠습니다. 현재 2.8%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2,9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0만 600원을 보여주고 있는 메디포스트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트로젠 보겠습니다. 2.97%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3%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3,2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0만 4,600원 보여주고 있는 안트로젠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 성장 기업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65%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 GL팜텍이 보이고 있습니다. 4.83%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5% 가까운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현재가는 6,750원 보여주고 있는 GL팜텍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넥신 보겠습니다. 3.46%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3%대 중반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00원 정도 주가 내려주면서 현재가는 97,600원 보여주고 있는 제넥신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서비스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종목이 현재 2.71%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3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0만 750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 ENG 보겠습니다. 2.69%로 급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5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8,100원 시연해주고 있는 한양 ENG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메디톡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3.23%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입니다. 26,600원의 주가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80만 3,700원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M 보겠습니다. 0.43%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4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92,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겠습니다. 2.21%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26,600원 시연해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 내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개인이 홀로 869억 원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이 홀로 25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3억 원 그리고 129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2,274계약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물량 덜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제시한 LG생활건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분기 프리뷰 기대치 부합 예상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와주면서 무난한 실적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7,084억 원, 영업이익은 2,704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화장품 매출액은 28%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면세점 매출액이 3,677억 원, 중국 현지 매출액이 1,265억 원을 각각 기록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마진 채널인 면세점과 고가 브랜드 후의 비중 확대로 화장품 부문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생활용품 매출액은 2%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SKU 효율화와 유통 재고 축소, 그리고 홈쇼핑 판매 축소 등의 구조 조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료 매출액은 3%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은 3% 감소할 전망인데요. 연초 가격 인상 효과가 프로모션 활동으로 인해 상쇄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으로 원가율도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매출액 예상치 보게 되면 6조 7,363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560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매출액이 국내 면세점과 중국 현지에서 후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19%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24%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품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와 18%가량 하락하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음료 부문의 매출액은 볼륨 증가와 삼다수의 매출 기여 효과로 4% 성장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은 원가 부담이 존재하지만 낮은 기저 효과에 힘입어서 4%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155만 원으로 3% 인상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은 15% 내외로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화장품 부문의 견조한 매출 성장세와 높은 이익 가시성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주가 하락의 리스크 역시 제한적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내 면세 시장의 규모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성장을 하거나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후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높은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면세점과 중국 현지의 법인이 전사의 성장세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종목의 주가 상승 요건을 짚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 성장세 보일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었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LG생활건강 종목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47%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6,000원 상승했습니다. 129만 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제시한 농심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기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농심의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농심의 2분기 실적을 매출액 2.8% 증가와 영업이익 10.3%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국내 매출은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 라면 시장이 신제품 효과가 사라지면서 부진했고 비빔면에서 경쟁사가 강세를 보여 점유율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원재료와 부재료비 상승과 판촉비 증가로 시장 예상보다 약할 전망입니다. 한편 해외를 보면 중국은 한한령에서 벗어나며 매출액은 12.2% 증가하지만 매출 회복을 위해 광고 판촉비를 집행하고 있어 영업이익은 손익분기점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도 매출액은 10.3% 증가하지만 원재료비와 판촉비 증가로 수익성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농심의 18년, 19년 영업 환경은 우호적인 요인보다는 라면 시장 정체와 주도권 약화, 그리고 원재료와 부재료 가격 상승 등 비우호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농심의 시장 돌파 전략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외 시장의 투자와 시장 개척입니다. 미국은 출구 품목 확대 그리고 중부 지역 채널 확대 등으로 18년과 19년 각각 10% 성장이 가능한데요. 장기 성장을 위해서 동부 지역 공장 건설과 신규 유통 채널 등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장기 성장을 위해서 내륙 도시 진출과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그리고 온라인 채널 확대 등 시장 개척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농심의 두 번째 시장 돌파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돌파 전략은 국내 라면의 가격 주도권 회복입니다. 농심 라면은 16년 말에 했던 가격 인상으로 오뚜기보다 약 10%가량 비쌉니다. 농심이 원 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물류비를 반영해서 가격을 인상하면 오뚜기와의 가격 격차가 15%까지 벌어집니다. 오뚜기는 할인율의 축소로 실질 판가를 올리고 있지만 결국 가격 인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뚜기의 가격 인상 이후에 농심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국내 라면에서는 기존 제품 소비의 활성화와 제품 확장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간 과다 출시된 신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피로감이 나타나면서 기존 주력 제품으로 소비가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기존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익스텐션은 라면 회사 중에 농심만이 사용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확장은 판매 단가의 상승과 신제품보다 적은 마케팅 비용 등의 장점이 있다고 리포트는 확인해 줬습니다. 농심은 라면 해외 시장 진출과 가격 주도권 회복, 익스텐션을 통한 신수요의 창출 등으로 라면 시장의 부진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와 적극적인 M&A가 필요한 시기라고 확인해 주기도 했는데요. 목표 주가 38만 원까지 조정해 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의 라면 시장 부진을 반영해 수익 예상을 하향해 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올해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위기 이겨낼 만한 전략까지 알려준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농심의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농심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16%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며 29만 4천 원 선에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농심의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내놨고요. 휴젤 종목 리포트입니다. 내년 실적으로 이어질 하반기 모멘텀 주목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반기에 존재하는 모멘텀이 내년의 실적 개선세까지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의 2분기 매출액은 1분기와 유사한 464억 원과 영업이익 22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 6.7% 그리고 영업이익 14.3% 하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톡신 280억 원과 필러 123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데요. 1분기 증가한 판관비 또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따이공 단속 강화로 감소된 필러 매출의 회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톡신의 브라질과 러시아 수출 성장이 예상되고 중국과 브라질에서의 필러 시판 허가로 점층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모멘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는 비대 흉터 치료제인 BMT101의 국내 임상 이상 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상장 예정인 올릭스는 하반기에 유럽 임상 1상을 개시할 예정인데요. 비대 흉터 치료제의 아시아판권은 바로 휴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휴젤의 코스메틱 사업 경험과 올릭스의 RNA 치료제 기술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보툴렉스의 미국 임상 3상은 종료 이후에 추가 임상 3상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국은 임상 3상 종료 예정으로 하반기에 다양한 R&D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톡신 시장 규모가 큰 러시아와 브라질에서의 본격적인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필러 부문은 기존 허가국에서의 매출 성장, 한미약품과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대용량 HA 필러, 구급필의 비뇨기과 영업 확대 및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 아직 안착하지 못한 시장의 매출 변동 안정화와 임상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주가의 단기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투자 모멘텀 지켜보시면서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휴젤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휴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06% 선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며 21,400원 하락한 50만 5,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저리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해줬고요. SK하이닉스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점차 내년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 실적 호조세 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0.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5조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램과 낸드 출하량 증가율은 각각 14%와 18%로 두 자릿수 이상이 예상되고 제품 가격 역시 경쟁사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한편 서버 디램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좋지 않았던 중국 모바일 수요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 역시 수급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전망과 하반기 제품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실적 전망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1.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수요가 B2B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축소가 됐고요. 업체들은 수요에 맞춰서 설비 투자에 대한 탄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과잉 기간이 과거와 달리 매우 짧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엔터프라이즈 SSD에 본격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낸드의 제품 믹스 개선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짚어준 내용입니다. 제품 가격의 하락이 완만하다면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리포트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그대로 유지해줬습니다. 연초 이후의 주가 수익률은 11.5%까지 양호한 편이지만 마이크론의 29.5%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편이라고 짚어줬습니다. 실적 성장 속도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볼 때 현 주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까지 더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재평가 받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고 리포트는 확인해줬고요.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의구심만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재차 의미 있게 상승해줄 것으로 판단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주가 상승 동력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내년 실적 성장세 예상해보시면서 투자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의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SK하이닉스 현재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현재 오늘장에서는 1.26%가량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100원 하락한 86,200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현재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오늘 빙그레에 대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정체된 바나나 우유 시장을 대신해 2분기 실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 전일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200원 떨어졌고요. 5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바나나맛 우유 판매 부진으로 냉장 부문의 실적 기대감은 낮지만 프리미엄 빙과 판매 증가에 따른 냉동 부문 실적 호조로 당사 추정치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빙그레는 냉동 부분에서 가격 정찰제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와 끌레도르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세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할 전망입니다. 주 소비 계층이 유소년 인구가 감소 중이고 커피 등 대체 제품 수요가 늘면서 빙과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 빙그레는 판매량 확대보다 가격 상승에 집중해 끌레도르 신제품 출시를 늘려 프리미엄 빙과 제출 매출 비중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은 하반기도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 및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이 확대돼 냉동 부문이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빙그레는 올해 5월 에버그로 브랜드를 발매하면서 펫푸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기존 사업의 성장이 제한적이라 신사업 추진을 통한 체질 개선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IBK 증권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코아시아 홀딩스입니다. 코아시아 홀딩스의 최대 주주 이희준 대표이사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경영권 강화에 나섰다는 발표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 홀딩스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9% 상승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5,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홀딩스는 이희준 대표가 제2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22억 원 규모의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콜옵션 행사로 이 대표의 보유 주식수 661만 8,753주, 지분율 34.41%까지 확대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 대표의 콜옵션 행사는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경영권 강화 및 책임 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주요 자회사 실적 호조에 힘입어 코아시아 홀딩스는 매출액 4,243억 원과 영업이익 16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회사는 지속적으로 흑자폭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홀딩스는 대만 상장기업 코아시아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코스닥 상장사 카메라 모듈 제조기업 H&D, 자동차용 LED 전문기업 이츠웰, 마이크 및 스피커 전문기업 BS 등을 자회사로 보유 중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콜옵션 행사에 따라 오버행 이슈가 일부 해소돼 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영권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LG생활건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LG생활건강에 대해 전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프리미엄 전략이 중국 시장을 공략해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본 145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LG생활건강의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면 1.09% 상승했습니다. 14,000원 올랐고요. 13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2,73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는 전망치인데요. 지난해 금환령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화장품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1%,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에서 브랜드로 로열티가 확고한 것은 프리미엄 럭셔리 시장이며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성장 동력은 후아 순 브랜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품 화장품 시장 수요 확대와 기저효과에 힘입어 국내 면세점 매출은 올해 29% 증가한 1조 3,300억 원, 중국 화장품 매출은 40% 증가한 5,080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숨은 이제 매장 수가 약 70개에 불과해 추가 매장 확대 여지가 충분한데요. 오휘와 VDL, 빌리프도 중국에 출시해서 프리미엄 라인업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기아차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오늘 기아차에 대해 올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48,000원에서 4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럼 기아차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현재가 살펴보면 1.45% 하락한 3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한 3,586억 원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역시 0.7% 감소한 13조 5천억 원으로 부진했다고 내다봤는데요. 2분기 중국을 제외한 연결 기준 출하 도매 소매 판매는 각각 60만 3천 대, 64만 9천 대, 65만 5천 대로 판매는 강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달러 평균 환율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출액은 약보합세에 머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부진한 것도 기말 환율 상승에 따른 판매 보증 충당금 적립액 증가에 리콜 비용 또 친환경 차 개발 및 생산 비중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 통상임금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실적은 턴어라운드를 통해 주가 반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밖에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윌비스가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19.42% 상승했습니다. 270원 올랐고요. 1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영화학입니다. 15% 상승했습니다. 495원 올랐고요. 3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쌍용차입니다. 13.34% 상승했습니다. 605원 올랐고요. 5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폴리가 6.67% 하락했습니다. 160원 떨어졌고요. 2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노스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7,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입니다. 15.81% 하락했습니다. 1,800원 떨어졌고요. 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코스피가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이면서 오랜만에 연속해서 빨간불 켜줬습니다. 오늘은 기간의 매도세에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스피 흐름에는 중국 시장의 안정세가 중요하다고 짚어줬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코스피 주봉이 5주 만에 양봉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 부진은 내부보다 외부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지난주에는 무역전쟁이 시장을 완전히 망칠 것이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말 동안 미중 양국 사이에 큰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장은 점차 안정화됐습니다. 특히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중국 증시가 주간 단위로 8주 만에 반등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 회복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도 중국 증시와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례로 52주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코스피와 상해종합지수의 상관계수는 5년 내 최고인 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에게도 중국 증시가 진정되는 게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리포트는 중국 시장의 변수를 3가지 지표로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어가 주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총 3가지 지표 제시해줬습니다. 위안 달러 환율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CDS 프리미엄, 세 번째는 바로 변동성 지수입니다. 특히 위안 달러 환율은 특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불안할 때마다 환율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위안은 올해 내내 절하스에 보였던 흐름이었습니다. 중국 경기가 예전만 못하기도 하지만 설상가상 무역전쟁 우려까지 겹치면서 통화 가치의 하락세가 좀 더 지속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외국인의 자본 유출을 자극해서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단 이번 주에는 환율에 대한 불안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 달러 환율이 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의 6월 외환 보유 고도 전월보다 늘어나면서 불안 심리가 점차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CDS 프리미엄 또한 지켜봐야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이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신용 리스크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CDS 프리미엄의 상승세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멈췄다는 점입니다. 단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의 추이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지표는 중국의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것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중국 ETF 변동성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전술한 CDS 프리미엄처럼 상승세가 멈춘 상황입니다. 중국 주가지수와 변동성 지수가 역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최근의 변화는 중국 증시에 분명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해 종합지수도 3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상승 흐름을 타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시장을 점검할 때 고려해야 할 지표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서 코스피 흐름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온에어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